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웃음은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는 거울 효과. 우리 취업 준비생들 힘들고 짜증날 때 주변에 잘 웃는 친구들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잔매거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6분의 잡담꾼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기승전 취업, 우리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틀 후에 지사 시험이 있는데 나는 시험장도 못 가고 하반기 끝났나 보다 뭐 이렇게 아마 자책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하반기 시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들, 히든 챔피언들 기업들 채용 지속적으로 끌어가니까요.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늘 형 같은 존재가 필요하죠. 바로 이분이 대신해 주십니다. 정주원 책임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은행 그 필기 발표가 어제 났었고요. 하나은행은 한참 면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신한은행 서류가 발표가 나는데요. 제가 조금 짧게 면접 팁을 조금 드리면요. 여러분 자소서를 좀 미리 많이 읽으시고요. 본인에 관련된 질문들을 조금 미리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 내가 이번에 면접 갈 회사의 자소서만 보시지 마시고요. 다른 회사의 자소서도 좀 미리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취업 토크 잡담에서 웃음을 담당하고 계신 분입니다. 촌철살인의 멘토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뭐 우스워 보이는 그런 건 아니죠? 웃김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 우리 2주 동안 안 했잖아요, 금요일 거를. 그러다가 오늘 하니까 진짜 이제 금요일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나네요. 그동안엔 뭐 금요일 같지가 않았는데 정말 힘이 나는 금요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이 다른 요일에도 재방송이 되는데 금요일을 지금 6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앵커와 캐스터를 넘나드는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공채 때문에 많이 지친 청년 구직자 여러분들, 자, 웃어서 행복하다고 하니까요. 많이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취업 준비로 항상 반쯤 얼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반주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렇게 많이 웃은 이유는요. 저도 웃어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힘내겠습니다. 네, 반쯤 얼이 빠진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다 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중대방송국 UBS 기자 복학생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 중간고사라서 이제 중간고사에 매진하고 있는 복학생 강민우입니다. 이게 사실 전역하고 나면 뭐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별로 그런 거 없으니까 혹시 군인분들 중에서 보고 있는 분 계시면은 미리부터 책 좀 많이 읽고 나오세요. 그래요. 오늘 6분과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잡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일부 설문조사로 주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하반기 공채 준비가 한창이죠. 취업 준비생들은요, 대학 시절 내내 준비해온 이 모든 것들을 풀어놓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학점부터 토익 성적, 그리고 해외 연수와 인턴 경험 등 8대 스펙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많은 스펙들이 전부 다 정말 취업에 필요한 걸까요?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어떤 걸까요? 오늘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스펙들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부터 드는데 할 이야기가 6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2명의 취업 준비생들 어떤 스펙들을 쌓고 있나요? 우리 윤선 양부터. 저는 일단 4학년이라서 지금 딱히 하고 있는 건 없고요. 하고 있다면 어학 준비 정도 하고 있고 전부터는 이제 대외 활동 여러 가지 하고 인턴하고 봉사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학에 제일 중점을 두면서 다 하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따지고 보면. 네, 그래요. 민호 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네, 일단 저는 아직 3학년이라서 일단 학점 관리에 조금 더 이제 중점을 두고 있고, 일단 아무래도 인문계열 쪽이다 보니까 어학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제가 중국 쪽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갈 생각이라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이제 좀 가서 좀 더 색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있나 좀 찾아보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학생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면서 맞아 이제 공감을 하시고 나 또한 그 스펙들을 다 쌓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취업 준비생들이 쌓고 있는 스펙들을 한번 우리 주리 씨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흔히들 이 8대 스펙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어학연 수와 토익 그리고 인턴, 학벌과 자격증, 또 봉사활동, 수상 경력 그리고 학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성형 수술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뭐 9대 스펙
13대 스펙이라고까지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 취업준비생들은 이 중에서 평균 5.2개 스펙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절반 가까이가 별도의 교육을 받고 있고 그 비용으로 약 130만 원가량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 모든 게 다 필요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 광범위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스펙이 진짜 전부 취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중요시되는 스펙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시안 대표님부터요. 중요시되는 거요? 네. 이 중에 굳이 중요시된다면 뭐 아무래도 요즘에 직무하니까 직무를 경험해봤던 인턴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증도 말하자면 정확하게 직무는 아니지만 그 직무에 대한 지식과 관계되기 때문에 자격증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가 되고요. 직무와 관계없는 뭐 토익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덜 중요해지고 있고 뭐 그렇게 좀 변하고 있죠. 흐름이 좀 변하고 있긴 하죠. 홍 쌤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제 양의 스펙이 아니라 질의 스펙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공대생이라고 하면 학점 관리 당연히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공모전들 중에서 뭐 인베디드 관련돼서 로봇 경진 대회, 자작차 뭐 경진 대회, 좋은 대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취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대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뭐 인문학도인데 내가 뭐 영업직군을 두드린다, 뭐 금융권을 두드린다. 그러면 전공 외적인 금융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이루어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냥 무의미하게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 하면 그냥 편승해서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묻지마식으로. 그래서 뭐 이것도 해보고 특히 요즘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 활동들을 보면 말이 대외 활동이지 그냥 기업에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경향에 마케팅 프로모션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좀 최종 목적지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스펙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가 분석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자기도 알면서도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있어요. 가령 어학연수 같은 거. 나가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이게 꼭 필요하답니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안 해도 되는 거 자기도 알고는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성형수술. 아, 그래요? 뭐 2기 한번 해보자 그런 것도 있어요. 지난 추석 연휴 때 엄청 이 성형수술 그 9대 스펙을 엄청 쌓고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예.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가 보시기에는 이 많은 스펙들 중에서 좀 중요시되는 스펙들 뭐라고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다 중요했던 부분들이긴 한데요. 뭐 당연히 학교랑 학점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조금 제가 아무래도 금융권을 좀 전문을 하고 있으니까 금융권 최근의 결과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뭐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결과 나왔던 친구들, 합격한 친구들 보면은 다른 친구들보다는 그 학점은 3.5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련 인턴 경험이라든지 봉사 직무와 관련된? 예, 신한은행에서 했던 거, 뭐 하나은행 했던 인턴 경험이랑 그런 회사랑 연결되는 부분들을 조금 많이 한 친구들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경험, NCS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좀 뜬금 질문 하나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취업 준비생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가진 최고의 어떤 필살기, 내가 가진 제1 스펙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미리 적어주셨는데 그 답들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내가 가진 제1 스펙입니다. 먼저 민우 군부터 살펴볼게요. 멘탈이라고 적었고요. 우리 윤선 양은 명랑하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주리 씨는 아빠. 금수저인가?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겠고. 이시안 대표님은 외모. 많이들 의아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정주영 컨설턴트 열정, 그리고 홍기창 컨설턴트 자팍입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멘탈부터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면접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취업 준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온갖 다사다난하니까 이제 멘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솔직히 살면서 이상하게 제 또래들이 잘 겪지 않는 일도 굉장히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맞다. 얼마 전에 그 회식하면서 얘기 들었어요. 예. 정말 온갖 일들을 다 겪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좀 웬만한 일들은 약간 태연하게 좀 받아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멘탈이 강화된 것 같아서 이게 좀 잘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필살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의 멘탈 시험하고 계신 거 아시죠?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얘기 얼마나 궁금해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 안 해주면 진짜 궁금할 텐데. 진짜 어떤 다큐나 시트콤이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정신력이 강하다라는 이야기 같고 윤선 양은 진짜 정말 명랑한 것 같아요. 실제로 봐도. 네. 근데 사실 제가 이걸 강점이라 적기가 좀 민망하긴 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명랑하다고 하기가. 근데 사실 지금까지 진짜 주위에서 명랑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좀 부끄럽지만 별명 중에 명랑 에너지가 있어서 뭐 명랑 에너지다 뭐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계세요.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걸 좀 강점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민우 군이 말한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쵸. 네, 정신력이 굉장히 무한 긍정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윤선 양은 항상 또 쾌활하고 명랑하니까 그런 부분이 언젠가 또 강점으로 분명히 쓰일 것 같고. 아, 주리 씨 대답이 제일 궁금해요. 네. 아빠. 이게 뭘까요? 네, 아유, 부담스럽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금수저는 아니고요. 금수저 100개를 가져다 줘도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값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제가 지금까지 모든 스펙을 쌓을 수 있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분. 그렇죠. 그분이 저희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으면 저의 또 모든 스펙이 없었을 것 같고 제가 또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니까 우리나라 이 시대의 모든 아버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면서 점점 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조금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 아버지 생신이에요? 왜 갑자기 아버지 칭찬을? 네,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말 언젠가는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빠 I love you. 그래요. 우리 또 이 방송 보신다고. 따님이시니까 아버님에게는 또 소중한 따님이시니까 우리 아버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시안 대표님 역시나 궁금한 답변입니다. 외모. 왜 궁금하죠 이게? 딱 보면 아는 거 아닌가요? 동안이라서. 아니 그냥 외모 제가 네. 이거 지금 약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데. 넘버 1 스펙. 네. 농담은 아니고요. 약간 좀 부드러우시죠 외모가?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모라고 썼지만 제가 첫 인상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무슨 면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웃어도 돼요, 여러분.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약간 외모라고는 했지만 그런 첫 인상이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대화라 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좀 약간 호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어디 가서 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게 그런 게 전체 평판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해서 저는 이게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스펙인 것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멘탈 최강자는 이시안 대표님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명랑하기도 합니다. 진짜 이시안 대표님 정말 동안이시고 부드럽고 또 첫인상이 정말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공감하지만 과연 이 얘기를 자신의 입으로 할 줄은 몰랐다라는 거. 네. 자, 정지원 컨설턴트는 열정이에요. 네. 저는 뭐 다른 거는 가진 거 없습니다. 뭐 흙수저고요. 네, 가진 건 없는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열정이 강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계기도 열정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회사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오고 지금의 이 자리까지 뭐 큰 자리는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열정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도 하고요. 앞으로도 열정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하고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청춘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동네 형이 되겠습니다. 열정 좋습니다. 뭐 직원들 페이를 열정으로 이렇게 되시는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저가 열정 페이고요. 직원들은 저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네, 제가 벌어서 먹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홍기찬 컨설턴트는 의외로 잡학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공대생인데 산업공학 석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넓게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깊이는 좀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있을 때도 기획 업무 담당할 때 한 1년 정도 신문 꼼꼼히 보고 그 보고서 만드는 게 제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식견을 좀 갖게 된 건데 구직자들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업의 강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적성 시험에서도 상식 관련된 문제가 많이들 출제가 되고요. 또 좋은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임원분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돈 때문에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 스타일 같은 걸 보고 너는 뭘 느꼈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예전 학생들은 뭐 싸이의 뭐 열정, 그다음에 뭐 웃긴 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임원분들은 유튜브의 힘에 대해서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널 때문에 결국 영국에 가지도 않았던 싸이가 UK 차트 1등을 한다는 건 이제는 유튜브가 메인스트림이 됐다는 소리고 그런 기업들은 이런 채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그분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여러분들은 놀랍도록 둔감해요. 그리고 맨날 뭐 연애면만 좀 보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 식견이 좁아지는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세상 변화에 대해서 좀 안테나를 높게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멘토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취업 준비생들도 사실 좀 명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궁금한 게 태진 씨도 연예계에서 굉장히 오래 버텼잖아요. 이것도 당황스러운데. 태진 씨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스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외모 뭐 이런 거죠. 저랑 같으시군요.
저 이름에도 동안이에요. 그 영화 배우 김성균 씨 아시죠? 네. 범죄와의 전쟁에서 그 단발머리. 그분이랑 저랑 동갑이에요. 뭐 당연하다는 치고 그분을 디스하는 듯한 느낌이 아유 농담이고 저는 스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겸손함과 어떤 그런 게 아닐까. 그걸 자기 입으로? 네. 저랑 비슷하시네요. 예. 아무튼 여러분들 스스로 나만의 필살기는 항상 좀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취업 준비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제1스펙은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지 내가 생각하는 제1스펙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 뭐가 있을까요? 네, 취업 포털 스카우트가요. 직장인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당락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제1스펙을 물어봤습니다. 순위권을 좀 살펴보시면요. 관련 분야 공모전 그리고 인턴과 대외 활동 경험을 제일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 뒤이어서는요. 자격증과 뭐 참가 동기와 열정을 또 선택을 해줬고요. 반면에 봉사활동이나 어학 성적, 해외여행과 연수 경험, 또 학점 등을 선택한 응답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공모전, 인턴, 대외 활동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두 분? 우리 민우 군부터. 아무래도 이제 직무랑 관련된 거를 하는 게 요즘 좀 추세인 것 같고 또 이제 주변에 취준생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런 예전에 뭐 어학 성적이라든지 뭐 그냥 단순 그냥 이렇게 시험 성적 가지고는 뭔가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지금 지원하는 이 회사와 뭔가 관련된 곳에서 일을 해봤다라는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자격증 같은 게 있어야 좀 도움이 된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좀 시간을 쏟고 있나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약간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요. 유 선장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인턴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일을 배우는데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이제 일 좀 편한데 이제 나가게 됐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무언가의 경험을 먼저 쌓아놓은 사람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일하기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배워왔지만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정말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열정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군요. 아무튼 두 분도 실제 취업 준비생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 공모전, 인턴, 대외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이시안 대표님 어떠세요?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당장에 써먹을 사람을 원하는데 보통에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좋고 영어 점수 좋은데 당장에 일을 해. 그러면 그냥 복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직무적으로 네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턴은 정말 직접적으로 보고 배운 거고요. 근데 공모전이나 이런 것도 가상으로 내가 그런 마케터가 돼가지고 내가 마케팅을 한다면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공모전 준비한 거다 보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식적인 것은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게 있는 것이 조금 더 현업에서 바로 일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홍쌤 의견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런 공모전, 인턴, 대외 활동 경험 제일 중요합니까? 예, 여기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 뽑고 싶은 사람 중에 굉장히 큰 포션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똘똘함이죠. 그리고 뭐 시쳇말로 좀 빠리빠리함. 그러면 그런 빠리빠리한 친구들을 찾고자 한단 말이에요. 모든 기업이. 그런데 그 빠리빠리함이란 이 지표에 그 스펙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검증하기 위해서 학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존재하죠. 왜냐하면 빠리빠리한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잖아요, 대부분은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저는 발표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빠리빠리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눈에 보이는 빠리빠리함이 여러분들의 발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타까울 때가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만나오면 정말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간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가정 형편도 안 좋은데 아르바이트 하고 뭐 하고 정말 열심히 그동안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쌓았던 내공에 비해 텔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요. 후자는 우리 시쳇말로 좀 주댕이만 살아있는 친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안타까울 때가 취업은 당연히 후자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은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면접에서 통과가 안 되면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해도 소통이 안 되면 그건 여러분 기업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논문 쓰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긴 기업이고 돈 버는 장소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좀 내공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쌓았던 내공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외과무공?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 주댕이 얘기하시는데 왜 이렇게 찔리는지 혼자서. 우리 정지훈 컨설턴트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공모전 인턴 대회 활동 경험의 중요도 어느 정도로 보세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역량 부분이랑 로열티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신입들이 들어온 신입이 과연 역량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HRD가 있죠. 예,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과정을 갖추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로열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든 뭐 어떤 직무든 간에 그쪽으로 계속 준비했던 친구들, 예, 그 친구들이 역량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했다는 것이 로열티인 거고 이 친구가 우리가 뽑으면은 이 친구가 계속 우리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뽑았는데 교육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한 1, 2년, 뭐 3년, 4년 막 저희처럼 나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돈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공모전이나 같은 경험에 관련돼 있는 뭐 대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로열티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모전 인턴 대외 활동이라고 취업준비생들이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취업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스펙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죠. 네,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서 어떤 스펙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장 많은 게 역시 토익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학점과 자격증 그리고 토익 이외에 공인 어학 성적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토익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현실의 차이인가요? 아니요, 요견 뭐 얼핏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네. 아니 자기는 인턴 중요하다고 해놓고 네. 그건 안 하고 왜 이걸 하냐라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사실은 인턴을 뽑을 때도 이걸로 뽑아요. 아. 인턴을 뽑을 때도 공채하듯이 이거 다 내고 학점 적고 뭐 하고 그러니까 인턴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공채를 그냥 1년이나 6개월 당겨서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얼핏 보면 모순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일률적인 결과인 거죠. 우리 학생들 의견은 어때요? 이시안 대표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까? 네, 왜냐면 하다못해 봉사활동 요즘에 하려고 해도 진짜 저희 어학성적이라든지 뭐 그 과거 봉사활동 기록, 그다음에 뭐 대외활동 기록 이런 거 다 요구하고요. 학교에서 뭘 했는지 자기소개서 같은 거 2,000자 쓰라고 한 데도 있고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되게 많고 근데 아마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저는 이게 또 중요도에 좀 차이가 있을까 싶은 게 그러니까 토익이라든지 그런 어학성적 일제는 좀 뭔가 기본으로 다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자기 인턴 어떻게 운 좋게 해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어 있는 건 안 갖추고 그것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메리트 없는 거라서.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스펙을 가꾸려면 결국엔 다른 스펙들을 다 제대로 다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군요. 예, 유선 양도 같은 의견이고요. 네, 저도 대외 활동 준비하면서 2,000자 써봤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네, 장난 아니고요. 일단 진짜 인턴이든 뭐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기본 스펙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제가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나는 지금 갖춰놓은 게 없어서 일단 이거라도 잘해야겠어. 그리고 가장 준비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익을 좀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좀 접근성이 좋으니까 토익은 다 누구나 해서 배울 수 있고. 예. 같은 의견이세요? 정지훈 컨설턴트도 어떠세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스펙을 낳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토익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익의 가장 결과물이 잘 나오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근성 때문에 하는 거,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쌤께서는 토익을 다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회사에 있을 때 제 부사수를 받았는데 제가 영어를 아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국내파인데 저 토익이 만점이에요. 토익 만점 받은 사람 처음 봤어요. 사인도 해달라고 하고 제가 뭐 그랬었는데 제 회사 할 때 제가 제일 공포스러운 순간이 CC라고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해외하고 이제 다자간 회의를 하는데 이게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1대1로 만나면 어떻게든 좀 해보겠는데 저는 이 회의 시간이 제일 두려웠었고 부사수가 이제 토익 만점이 들어왔으니까 너무 행복해졌죠. 그래서 그날 이제 녹음기도 끄고 넌 딱 받아 적으면 돼. 근데 뭐 나중에
회의록 봤는데 뭐 토익 점수를 어디서 받은 건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익 900 넘는다고 해서 영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의 구직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익숙한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토익이 익숙해요. 특히 문과 여대생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공부하고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930이니까 그래 이번에 서류가 떨어졌어? 그럼 이제 950을 넘겨야지. 930에서 950 올라가려고 그 20점 올리는 그 시간을 다른 부분에 할애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양에만 좀 급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실제로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거는 진짜 취업에 아무 도움 안 된다. 불필요한 스펙. 우리 학생들도 준비하면서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는 것들이 있죠, 주리 씨? 네, 흔히들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방금 전에 홍 쌤이 말씀하신 그런 촌철 살인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펙을 한번 또 꼽아봤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는데요. 가장 많은 답이 봉사활동이 1순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뒤이어서는요, 해외여행과 연수 경험, 그리고 자격증과 학점, 또 인턴과 공모전과 대외활동 경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는 진짜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봉사활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항상 의문이었어요. 예, 왜 근데 이렇게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자꾸만 늘어나는 걸까요? 홍쌤 먼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봉사활동은 이제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CSR 활동에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CSR 활동 기업의 홍보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봉사활동 우리 기업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한다라는 좀 이미지 때문에 처음에 이제 스타트가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많이 편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원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취준생들은 스펙 쌓으려고 해외 나가서 봉사활동도 해야 된대. 아니 왜 해외 나가서 국내에도 불쌍한 사람들 많은데. 네. 뭐 놀러 가려고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이제 해외 봉사활동, 특히나 이제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봉사활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풀 뽑고 오고 뭐 그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본인의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건 개인의 선호도죠,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미술관에 관람하고 뭐 그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하고 싶은 분들 하시는 건 저는 당연히 좋은 뜻이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이걸 하면은 내가 좀 역량이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또 불필요한 스펙은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해는 해요. 이력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남들은 막 5줄, 6줄 막 이렇게 쓰는데 나는 뭐 자격증이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 블랭크를 채워넣기 위해서 요즘 사설 그 자격증 관련된 학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기 해외 봉사 활동에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가 코이카라고 코이카 알죠? 네, 이렇게 해외 봉사 보내는 단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몇 년 그 취업 특강 같은 걸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친구들은 뭐 딱히 이 친구들은 뭐 그런 걸 쌓아야겠다 간 친구도 있지만 그냥 간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한 2년 갔다 오면요 국내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취업 역량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이카를 가서 그 경력을 가지고 굉장히 어떤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대신 2년이면 정말 많이 변하잖아요. 여기 취업 그 생태계는.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좀 되게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런 느낌. 아무것도 모르는 정보가 없는. 그래서 굉장히 역량이 떨어진 상태라서 취직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특강 같은 거 하면서 막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그래서 해외에 그렇게 갔다 만약 그게 목적이라면 해외 봉사활동이 목적이고 그렇다면 괜찮은데 취업이 목적에서 그런 거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몇 개월의 공백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거라 취업에는 크게 다가올 거라 뭐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아무튼 취업준비생들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1부의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 팻말을 지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이고 의문이실 것 같습니다. 질문 바로 드려볼게요. 8스펙과 같이 스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중요한 스펙, 그렇지 않은 스펙도 구분되고 있지만 그래도 스펙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Yes or No 들어주시죠. Yes, yes, no. Yes, no, no. yes 3표, no 3표입니다. 네. 시간 없는데 큰일 났네요. 일단 우리 민우 군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yes, 많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필요 없는 게 있고 물론 더 선호되는 게 있고 아니겠지만은 네. 일단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한테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취업 시장이 힘든데 상태에서 어느 한 곳만 바라보고 거기만 준비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일단 좀 갖춰놓고 하면은 좀 어떻게든 집어넣을 곳이 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스 들었습니다. 그래요. 반면에 주리 씨는 노 들었어요. 네, 저는 굳이 필요 없다. 네, 저는 양의 스펙 아까 홍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스펙보다 질의 스펙이라고 좀 생각하는 쪽이어서요. 자기가 원하는 뭐 대외 활동이라든지 인턴을 압축해서 하고 싶은 대로 딱 해서 그 길로 간다면은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연관지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노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정주영 컨설턴트도 노 드셨죠? 네, 원래는 이제 세모를 들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서 다른 친구도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거 하면은 좀 더 비교 우위에 점하겠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조금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일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일본 전국 일주를 하면서 되게 궁금하다 사연이. 예. 근데 그게 이제 조선일보랑 이렇게 막 SBS 타방송국에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면접을 가면 그거밖에 안 물어봅니다. 그냥 모든 대기업 임원들이 그냥 금융권 임원들이 그것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너는 왜 무슨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았냐. 근데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충분히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임팩트 있는 나만의 스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예스의 의견도 맞는 거고 노의 의견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펙이 아닌 방법으로 나의 능력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스펙이 아니고 나의 능력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지금 정주영 컨설트가 좀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긴 하셨지만 이시안 대표님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스펙이 아닌 나의 능력 열정을 하는 거. 능력과 열정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주댕이죠. 아, 왜 공감이 되지? 네, 결국 그래서 난 이런 사람이다. 보여줄 수 없으면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설득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믿는 거고 설득력이 없으면 저 말만 저래 그런 거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내가 같이 10년을 살아가지고 내 결과를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난 이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게 지금은 이런 어떤 레퍼런스가 아니라면 제일 필요한 힘 같아요. 어떤 돌출형 이번 좀 유리합니까 그러면? 유리할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주댕이라고 자꾸 말을 할 때도 친근감 있는 인상 아니면 아주 똑똑한 인상이 그 똑똑한 애는 뭐를 말해도 되게 생각 많이 하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상들이 좋아서 그러니까 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차분차분, 조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저 친구는 나름 되게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홍쌤도 한 말씀 전해주실까요? 스펙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일본 노숙자 얘기가 여러분들도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1+1, 2. 요 전략이 아니라 강력한 일 하나도 그냥 찔러버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요즘 같은 경쟁에서 차별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차별화예요. 남들 똑같이 따라간다고 해서 절대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잘 종합해보시면 여러분들 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취업 토크 잡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 또 다른 주제로 이슈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명 잠시 후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